아버지, 왜 우리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나는 내가 불행해질까봐. 그 불행이 결국 제 불행이 되었습니다. 7년 전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에 하모니카 소리가 흘러나왔다. 잔잔한 파도 소리와 어우러진 멜로디는 애잔하면서도 따뜻했다. 윤도우는 응급의학회 학술대회를 마치고 홀로 바닷가를 걷다가 그 소리에 이끌렸다. 작은 야외 무대에서 한 여인이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모두들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곡은 우리 고향 진도의 민요 진도아리랑을 편곡한 것입니다. 음악은 기억을 깨우고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들어보시죠. 한지수였다. 그녀는 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음악치료 공연을 하고 있었다. 도우는 그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다. 차가운 응급실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 환자들만 보던 그에게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지수의 모습은 새로운 세계였다. 공연이 끝난 후 도우는 용기를 내어 지수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 윤도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수입니다. 요양원에서 음악치료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도훈은 지수의 따뜻함에, 지수는 도훈의 진실함에 마음을 열었다. 일요일마다 함께 여수 곳곳을 다니며 음악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 지수는 도훈에게 음악의 치유력을, 도훈은 지수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었다. 사귄 지 1년이 지났을 때 도훈은 아버지 윤성만에게 지수를 소개했다. 성만은 처음부터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음악 치료사라고? 그게 무슨 직업이냐? 우리 재단은 지역에서 가장 큰 의료기관이다. 이사장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그런 애매한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버지, 지수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모두 지수를 좋아하세요. 음악 치료도 엄연한 의료 분야고요. 의료 분야? 웃기지 마라. 병을 고치는 건 의사와 간호사다.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는 게 무슨 치료냐? 도훈아, 너는 이 재단을 이어받을 사람이다. 체면을 생각해라. 성만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40년간 아무것도 없던 여수에서 의료재단을 일으킨 그의 자부심이었다. 지역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도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그의 평생 업적이었다. 그런 그에게 며느리의 사회적 지위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재단의 위상과 직결된 문제였다. 그런 결혼은 없다.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라. 도훈은 아버지의 완고함에 절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지수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가 되면 감당해야 할 성만의 편견과 압박을 생각하면 차라리 지금 헤어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도훈은 지수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진짜 이유는 말하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모호한 말만 남겼다. 지수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였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얼마나 아팠는지 도훈은 평생 기억하게 되었다.
이별 후 도훈은 더 이상 연애를 하지 않았다. 병원 동료들이 소개해주는 여성들을 만나봤지만 누구도 지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다. 그는 응급실과 연구실에만 파묻혀 살았다. 성만은 아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을 걱정했지만 과거의 일을 후회한다는 내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지수는 여수를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1년 후 아린을 낳았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지수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음악치료사로 일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다. 특히 아린의 특별한 능력 때문에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적응이 어려워서 더욱 힘들었다. 아린은 태어날 때부터 소리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다. 생후 6개월부터 박자에 맞춰 손뼉을 쳤고 돌이 되기 전에 이미 음정을 구별했다. 3살 때는 피아노 건반을 보지 않고도 음을 맞출 수 있었고 복잡한 리듬, 패턴도 한 번 들으면 그대로 따라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함이 오히려 아이에게는 부담이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어려웠고 일상 소음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지수는 아린을 위해 특수 교육을 받고 싶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윤성만은 72세가 되던 해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릎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이 예상보다 더뎠다. 평생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온 그에게 거동 불편은 큰 스트레스였다. 아버지, 당분간 도우미 분을 모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에서도 권하고 있고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성만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혼자서는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가정관리사 업체를 통해 입주생활 도우미를 구하기로 했다. 업체에서 보내온 여러 후보 중에서 성만이 선택한 사람은 한지수였다. 이력서상으로는 간병 경력 3년, 음악치료사 자격증 보유, 요양원 근무 경험으로만 적혀 있었다. 성만은 그녀가 7년 전 아들과 사귀던 그 여자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도움을 드리게 된 한지수입니다. 지수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단아하고 따뜻한 인상이었다. 다만 예전보다 조금 야위었고 눈가에 세월의 흔적이 보였다. 그래, 수고해주게. 그런데 성만의 시선이 지수 뒤에 숨어 있는 작은 아이에게 머물렀다. 아, 죄송합니다. 제 딸 아린이에요. 다른 곳에 맡길 형편이 안 되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아린은 엄마 뒤에 숨어서 낯선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6살 아이치고는 조숙한 느낌이었고 무엇보다 눈매가 묘하게 익숙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린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 순간 성만의 표정이 굳었다. 아이의 눈매와 말투가 어쩐지 도훈을 닮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그 생각을 밀어냈다. 그래, 잘 왔다. 어린아이가 있으니 집이 조금 시끄러워지겠구나. 성만은 애써 무덤덤하게 말했지만 내심 불편했다. 조용한 집에 갑자기 여자와 아이가 들어온 것도 어색했고 무엇보다 아린의 첫인상이 묘하게 거슬렸다. 첫 며칠은 서로 어색했다. 지수는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 성만의 약 복용 시간을 정확히 지켰고 식사도 입맛에 맞게 준비했다. 물리치료 운동도 꾸준히 도와주었다.
하지만 성만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아리는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무서워했다. 성만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 엄격한 표정, 그리고 집안의 정적이 아이에게는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아이는 적응력이 빨랐다. 며칠 지나지 않아 성만 주변을 조심스럽게 맴돌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왜 항상 무서운 얼굴을 해요? 어느 날 아린이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성만은 당황했다. 평생 아이와 대화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무서운 얼굴이 아니다. 이게 내 원래 얼굴이야. 그럼 웃을 때는 어떤 얼굴이에요? 아린의 질문에 성만은 말문이 막혔다.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웃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만의 의심은 커져갔다. 아린의 행동과 말투에서 계속 도운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집중할 때 이마를 찡그리는 습관, 생각에 잠길 때 턱을 괴는 자세,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도 너무나 닮아 있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지수의 나이였다. 7년 전 도훈과 헤어진 그 여자와 나이가 비슷했다. 게다가 음악치료사라는 직업도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다. 하지만 성만은 직접 묻지 못했다. 만약 정말 그 여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7년 전 자신이 강제로 헤어지게 만든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린이 혹시 도훈의 딸이라면 모든 것이 복잡해질 것 같았다. 수술 후 성만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무릎 통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나간 일들이 자꾸 떠올랐다. 죽은 아내 생각, 도훈과의 갈등,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강하게만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다. 어느 날 밤 성만이 거실에서 뒤척이고 있을 때 저편에서 하모니카 소리가 들려왔다. 지수가 아린을 재우면서 자장가를 연주하고 있었다. 멜로디는 낯익었다. 섬마을 아이들아 어서 잠들어라. 파도소리 자장가에 꿈나라 가거라. 진도 섬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성만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노래였다.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고향 바다에서 들었던 파도소리가 겹쳐지면서 가슴 한편이 저렸다. 지수는 원곡의 구슬픈 느낌을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로 편곡해서 연주했다. 하모니카의 부드러운 선율이 집안의 정적을 감쌌다. 성만은 그 소리에 이끌려 조용히 아린의 방 앞까지 갔다. 엄마, 할아버지 심장 소리가 느려졌어요. 아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는 멀리서도 사람의 심박을 듣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정말? 할아버지도 엄마 노래를 좋아하시나 봐. 응. 처음에는 쿵쿵하고 빨랐는데 지금은 쿵, 쿵 해요.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 성만은 아이의 말에 놀랐다. 정말로 자신의 마음이 차분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고향의 추억과 어머니의 사랑이 음악을 통해 되살아났다. 어젯밤 하모니카 연주. 잘 들었네. 그 노래, 내 고향 진도에서 들었던 자장가 같던데. 아, 죄송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소리를 냈나요? 아니야. 좋았어. 오랫동안 못 들었던 노래였거든. 자네도 전라도 출신인가? 네, 여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 노래를 많이 불러주셨어요. 성만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같은 고향이라는 동질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지수가 음악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혹시 밤에 잠이 안 올 때 가끔 연주해 줄 수 있나? 물론 아린이가 자고 난 후에 말이야. 물론입니다. 음악이 도움이 된다니 기쁩니다. 며칠 후 성만은 지수와 아린과 함께 집 근처를 산책했다. 재활운동의 일환이었지만 아이와 함께 걷는 것이 생각보다 즐거웠다. 아린은 걸으면서 계속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할아버지, 들어보세요. 저기서 새가 44박자로 울어요. 아린이 가리킨 나무에서 정말로 새 한 마리가 규칙적으로 울고 있었다. 잭 마이너스 잭 마이너스 잭 마이너스 잭 하는 소리가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반복되었다. 그리고 바다 파도도 34박자예요. 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찰, 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찰 이렇게요. 성만은 신기했다. 평생 그냥 지나쳤던 자연의 소리를 아이는 음악으로 듣고 있었다. 아리나, 그럼 할아버지 심장 박동은 몇 박자야? 지금은 24박자예요. 쿵 마이너스 쿵, 쿵 마이너스 쿵 이렇게요. 그런데 아까 언덕 올라갈 때는 더 빨라져서 16분음표처럼 됐어요. 성만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순수한 관찰력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7년 만에 진심으로 웃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래, 할아버지가 늙어서 숨이 차나 보구나. 괜찮아요. 엄마가 말했는데 음악은 마음을 치료해 준대요. 할아버지도 우리 음악 들으면 더 건강해질 거예요. 그 순간 성만의 마음에 무언가가 움텄다. 음악 치료를 단순한 여가 활동 정도로 여겼던 자신의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린과 지수를 통해 음악이 정말로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부터 세 사람은 작은 음악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지수가 하모니카나 피아노를 연주하면 아린이 박수로 박자를 맞추고 성만은 가만히 듣거나 가끔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렸다. 할아버지, 노래 부를 줄 아세요? 옛날에는 조금. 그래도 지금은 목소리가 나올지 모르겠구나. 괜찮아요. 우리는 잘하는 사람만 모이는 합창단이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아린의 말에 성만은 또 한 번 놀랐다. 6살 아이가 어떻게 이런 깊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음악을 매개로 세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유대가 생겨났다. 성만은 처음으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고 지수는 아린이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다. 아린은 무서웠던 할아버지가 사실은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윤성만 의료재단은 최근 대형 음악치유센터 신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지역 기업들과 개인 후원자들로부터 모은 후원금이 50억 원에 달하는 큰 사업이었다. 성만은 회복이 어느 정도 된 후 집에서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래야, 이 후원금 내역서 좀 가져다 줄 수 있나? 다음 날 아침 성만은 지수에게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서밀의 상무가 정리한 후원금 장부였다. 그리고 여기는 0이 하나 더 많아서 도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솔 소리가 도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솔 마이너스도 소리로 바뀌었어요. 항목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성만은 뭔가 거슬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40년간 재단을 운영하면서 기른 직감이었다. 이상하네. 분명 뭔가 맞지 않는데. 숫자들을 여러 번 다시 계산해봐도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균형이 어딘가 어긋나는 것 같았다. 그때 아린이 성만 옆에 와서 장부를 들여다봤다. 아이는 숫자를 읽을 줄은 알았지만 회계 내용을 이해할 리는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린은 장부를 보더니 이상한 말을 했다. 할아버지, 이 종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상한 소리? 무슨 소리 말이야? 44박자로 가다가 갑자기 한 박이 빠졌어요. 성만은 아린의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 아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아린은 숫자와 항목들을 음악적 패턴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린아, 한 박이 빠진 곳이 어디지? 정확히 가리켜 줄 수 있어? 아린은 장부의 중간 부분을 가리켰다. 개인 후원 섹션과 기업 후원 섹션 사이였다. 성만이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었다. 그리고 0이 하나 더 많은 곳은? 아린은 여러 곳을 가리켰다. 모두 7억 원으로 기록된 항목들이었는데 원래는 7천만 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성만은 즉시 원본 서류들을 요청했다. 서미래는 당황하면서도 자료를 가져왔지만 어딘가 어색한 반응을 보였다. 미래야, 이 항목들 좀 설명해 줄 수 있나? 특히 이 7억 원 후원금들 말이야. 아, 그것들은 익명 후원자분들이세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익명이라고 해도 내부 기록은 있어야 하지 않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했고? 서미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성만은 재단 운영 40년의 경험으로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서미래는 외부 컨설팅 회사와 결탁해서 후원금을 조작했던 것이다. 실제로는 7천만 원인 후원금을 7억 원으로 부풀리고 그 차액을 빼돌렸다. 또한 일부 항목을 아예 누락시켜서 전체 장부의 균형을 맞췄다. 결국 서미래는 성만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왜 그랬나? 10년 넘게 함께 일했는데 급여도 충분히 주지 않았나? 그게 제가 도운 교수님과의 일 때문에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맞선 자리에서 거절당하고 그 후에 혼자 사시는 것을 보면서 혹시 다른 여자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서미래의 진짜 동기는 단순한 금전욕이 아니었다. 도운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 그리고 윤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결과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이사장님과 재단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성만은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이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은 아린의 특별한 능력 덕분이었다. 아이는 숫자를 음악적 패턴으로 인식해서 불규칙한 부분을 찾아낸 것이었다. 일반적인 회계 감사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교묘한 조작이었지만 아린의 독특한 관점에서는 명확한 불협화음으로 들렸던 것이다. 아린아, 내가 우리 재단을 구했구나. 정말 고마워. 전 그냥 이상한 소리가 나서 말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기뻐요. 성만은 아린을 꼭 안아주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평생 사업을 지켜준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성만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7년 전 도훈과 지수의 관계를 반대했을 때 자신이 진짜로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체면이었을까? 아니면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이었을까? 음악 치료를 애매한 일이라고 폄하했지만 지수와 아린을 통해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직접 경험했다. 그리고 아린의 특별한 능력은 재단을 위기에서 구해주었다. 도훈이가 지키려던 건 체면이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성만은 자신의 과거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 진정한 가치는 사회적 지위나 체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능력에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이해했다. 서밀의 사건이 정리된 후 성만은 도훈을 불렀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이야기들을 나눌 시간이 필요했다. 도훈은 아버지가 생활도우미를 두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지수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집에 들어선 도훈은 거실에서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있는 지수를 보고 얼어붙었다. 7년 만의 재회였다. 지수, 도훈 씨, 안녕하세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아린이 도훈을 보고 달려왔다. 아저씨, 엄마랑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아저씨죠? 아린은 지수와 성만이 가끔 도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도훈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도훈은 아린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아이의 눈매, 미소, 심지어 작은 습관들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닮아 있었다. 아린은 분명 자신의 딸이었다. 그날 저녁 성만은 도훈을 따로 불러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수와 아린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7년 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 모든 걸 아셨군요. 도훈아, 내가 7년 전에 너무 어리석었다. 체면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어. 지수는 정말 좋은 여자야. 그리고 아린이는 우리 가족이다. 도훈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7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것을 쏟아냈다. 아버지, 지수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린이는 제 딸입니다. 성만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도훈의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다.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나? 7년 전 아버지께서 그런 결혼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수도 저도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수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단 말이냐?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지수는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도훈 역시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것이다. 이어서 성만은 지수와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7년 전에 너무 무례했어. 그리고 그동안 혼자서 아린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나. 아니에요, 이사장님. 저도 좀 더 당당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나 봐요. 아니야. 잘못한 건 나야. 음악 치료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폄하했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 이제 안다. 음악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7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아린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다.
6살 아이에게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다고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아리는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였다. 원래 눈치가 빠른 아이였고 무엇보다 도훈을 보는 순간부터 묘한 친근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럼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그래, 아리나. 아빠가 늦게 나타나서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가 아빠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바쁘다고 했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 하세요? 응, 아빠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야. 우와, 그럼 저랑 똑같네요. 저는 마음이 아픈 사람을 음악으로 치료해요. 아린의 순수한 반응에 세 어른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성만은 지수에게 재단의 음악 치유 프로그램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다. 앞으로 지을 음악 치유 센터의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역할이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그런 큰 책임을 맡아도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돼. 음악 치료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너뿐이야. 지수는 기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다. 7년간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몇 주 후 윤가의 한옥 정원에서 소규모 약혼식이 열렸다. 여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소박한 자리였다. 지수는 하모니카로 도훈이 좋아하는 곡을 연주했고 아리는 작은 타악기로 박자를 맞췄다. 성만도 오랜만에 목소리를 내어 고향 민요를 흥얼거렸다. 할아버지, 우리 소리가 다 맞아요. 진짜 가족 같은 소리예요. 아린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정말로 세 사람의 음악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다. 1년 후 윤성만 의료재단 음악치유센터가 정식으로 개원했다. 지수가 기획한 프로그램들은 큰 호응을 얻었고 전국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유명해졌다. 아리는 이제 7살이 되어 더욱 뛰어난 음악적 능력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할아버지와 아빠, 엄마와 함께하는 가족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다. 도훈과 지수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성만은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음악은 정말 신기해요, 할아버지. 서로 다른 소리들을 하나로 만들어주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아린이 말했다. 맞아. 우리 가족도 그렇지? 할아버지는 낮은 소리, 아빠는 중간 소리, 엄마는 높은 소리, 아린이는 가장 높은 소리. 다 다르지만 함께하면 아름다운 화음이 돼. 성만이 대답했다. 체면을 위한 집은 무너졌지만 사람이 중심인 진짜 가족의 집이 세워진 것이다. 여수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와 함께 윤가의 하모니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진정한 가족의 하모니는 같은 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음이 만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